여러분들, 지금 우크라이나가 두 주먹 꽉 쥐고 생각보다 잘해주고 있죠. 러시아의 침공을 잘 막아내고 있으니까 푸틴 새끼, 아니 푸틴이 안절부절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미국이든 유럽이든 간섭하지 말라니까. 자꾸 그러면 핵무기 쏠 수도 있어요. 사실 전 세계는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한 3일이면 삼켜먹을 수 있을 거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상태로는요,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거세요. 러시아군은 아직도 우크라이나의 함락을 성공시키질 못했습니다. 푸틴이 그냥 제대로 굴욕당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을 버틸 수 있었던 게요, 당연히 우크라이나의 결사항전의 의지가 가장 빛을 발하긴 했죠. 하지만 이 전 세계가 아주 그냥 한마음 한뜻으로 우크라이나를 향해 힘을 모으고 있잖아요. 러시아 새끼, 중국 새끼들 빼고 전 세계가 힘을 합쳐서 하나로 뭉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우크라이나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전 세계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빠르게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요, 러시아가 침공하기 이전에는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젤렌스키 형님이 막 사방팔방으로 도움을 요청하러 다녔었는데, 그땐 뭐 미국이고 유럽이고 나토고 다들 이악 물고 모른 척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주 그냥 전세가 뒤집혔죠. 아니 러시아 새끼들이 진짜 선 넘어올 줄은 몰랐지. 앞으로 전 세계는 우크라이나를 어떤 방법으로든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는요, 러시아에 비하면 진짜 겁나 약한 나라라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어떻게든 비비면서 잘 버티고 있는 이유가요, 이게 다 전 세계에서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참 나토군을 보내주진 않았지만 무기며 탄약이며 보급이며 심지어는 돈까지 주고 있습니다. 먼저 러시아의 탱크를 막겠다고 우크라이나군이 쓰고 있는 대전차 유도 미사일, 이거 대부분이 서방 국가에서 온 무기입니다. 이게 또 무기하면 미국 성님들 아니겠습니까? 천조국이라는 이유가 또 있어요. 성스러운 제블린이라고도 불리는 이 대전차 유도 미사일, 쏘기만 하면 저절로 탱크에 알아서 나라가 터진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군이 탱크를 오지게 밀고 들어오고는 있지만 미국산 제블린 대전차 유도 미사일, 이게 있어서 러시아군의 진격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라고 하죠. 그건 내가 지켜준다 안 했습니까? 직접적으로 군대를 보내주진 못해도 간접적으로라도 무기 지원도 해주고 돈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천조국 형님들은요, 이 미사일을 포함해서 대공 시스템까지 얹어서 4,500억 원의 이상의 무기를 공짜로다가 그냥 우크라이나에 밀어주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나토군이 직접 지켜주는 건 아니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막 뒤에서 팍팍 밀어주니까 힘이 나겠죠. 우크라이나의 강인한 모습에 전 세계가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관심과 지원 엄청나긴 하죠.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직접적으로 막 비비는 거는 아직도 불가능하다고는 보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실제로 나토의 회원은 아니니까 군사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무력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거는 어느 정도 막 기정사실이에요. 이때 전 세계들은요,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방법도 있지만요, 러시아가 전쟁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방법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거든요. 연일 새로 나오는 제재들이 솔직히 미쳤습니다. 봐도 재밌어요. 러시아 경제가 당장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예요. 현재 전 세계는 러시아한테 전쟁하지 말라고 말리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싸우지 못할 정도로 팔다리를 잘라내고 있다구리. 첫 번째로는요, 가장 컸던 게 스위프트 경제 제재였죠.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이 스위프트 경제 제재를 쉽게 설명해보면요,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라고 해서 이름은 길지만 뭐 그냥 국제 결제, 해외 송금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라는 나라를 삭제를 하면요, 러시아에서 일어나는 국제 송금 싸그리 금지됩니다. 정확히는 러시아 은행을 통해서 무역이나 금융 결제, 이거 다 원천 봉쇄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국가 간에 돈을 주고받고를 못한다? 그러면 송금이 안 되니까 러시아 기업과 개인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물건을 내가 팔아도 수출 대금? 당연히 못 받는다구리. 수입 대금도 당연히 주질 못한다구리. 러시아는요, 러시아 안에서 갇혀야 되니까요, 해외에서 대출을 받거나 해외에서 투자를 받는 것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냥 불가능해져요. 솔직히 러시아는 푸틴 새끼의 독재적인 정치에 전쟁까지 일으키는 마당에 대체 누가 러시아와 비즈니스 관계를 만들겠습니까? 러시아는 그냥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현재 러시아는요, 전체 국제금융 거래의 80%를 이 스위프트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러시아를 차단한 경제 제재는요, 작은 게 아니에요. 경제 제재 중에서도 약한 거, 좀 효과가 늦게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약발 제일로 센 거고요. 효과도 곧바로 일어나는 경제 제재입니다. 나 스위프트에서 밴당하니까 해외 비즈니스가 되질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용가스 석유들 어떻게 팔아서 돈 벌라는 겁니까? 이건 서방 국가가요, 게임 스타트하자마자 명치부터 그냥 한 방 세게 빡 때리고 시작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팔다리를 자르려고 뭘 했냐, 러시아 중앙은행에 외환 접근도 그냥 싸그리 막아버렸거든요. 서방 국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러시아 새끼들 경제적으로 고립시켜버려야겠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돈들 싹 다 접근도 못하게 하십시오. 현재요, 러시아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액이요 6,4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 외환 보유액은 러시아의 국간이고요, 러시아 통화인 루블이 아니라 국제 결제에서 쓸 수 있는 미국 달러예요. 자, 근데 6,400억 달러의 러시아 중앙은행의 돈을요, 푸틴이 마음만 먹으면 막 전쟁 자금으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방 국가가 그 짓을 못하게 손발을 묶은 거예요. 더 구체적인 방법은요, 러시아 외환 보유액 6,400억 달러가 사실 죄다 러시아 중앙은행에만 저장된 건 아니거든요. 이 중에 약 70%인 4천억 달러 정도는요, 미국, 런던, 독일, 프랑스 등등등 전 세계에 다 뿌려져 있습니다. 따로따로 나눠서 저장 중이었어요. 아니, 내가 돈을 맡겨놓은 데가 하필이면 서방 국가라니요. 곧 내가 내 돈을 못 쓰면 전쟁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안타깝게도요, 러시아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4천억 달러 당연히 동결됐고요. 추가적으로 푸틴의 개인 자산으로 추정되고 있는 1,000억 달러도 함께 묶였습니다. 러시아 새끼들이 갖고 있는 달러들 사용하지도 못하게 손도 못 대게 만들겠습니다. 이게 21세기의 침공이라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러시아가 갖고 있던 해외 자금 고갈 수준으로 묶어놔서 국제 금융시장에서 고립을 시키겠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요, 서방 국가들은 하나같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그냥 러시아의 돈줄을 묶어버리니까요, 러시아는 팔다리 다 찢겨서 난리가 났거든요. 러시아의 화폐인 루블화의 가치가 떡락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오지게 벌어져서 경제가 아주 그냥 초토화됐어요. 스위프트 제재라는 카드를 쓰자마자요, 러시아의 화폐 루블화는요, 전쟁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1루블당 1.3센트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전쟁 후에 곧바로 수직 낙하하기 시작해서요, 2월 27일 스위프트에서 밴 당하면서 거의 땅으로 꽂혔습니다. 러시아 화폐에 대한 가치가 30%가 넘게 떨어져서요, 1루블당 1센트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어요. 러시아의 주식시장 말할 것도 없고요, 러시아는 경제 제재 아래서 비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루블화가 떡락한 상태인데 제가 아까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 약 4천억 달러의 돈도 묶였다고 했잖아요. 러시아가 자기 돈 4천억 달러에 손을 못 대기 시작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전쟁에 쓸 자금이 없어지는 건 그냥 덤이고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떡락했던 러시아 루블화의 추락을 막기도 어려워집니다. 환율이 계속 올라요. 루블화가 떡락하기 전에는요, 외환 보유고에 있는 달러로 이 루블화를 매입해서 이 가치를 조금 유지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안 되니까 심각한 경우엔 우리나라 IMF 외환 위기처럼 러시아에도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는데 달러가 없으니 환율이 미쳐 날뛰겠죠. 러시아 국민 입장에서도요, 선택권이 없어요. 자기네 화폐가 30%가 넘게 떡락하고 있는데 이거 참을 수 있습니까? 못 참죠. 어떻게든 현금 뽑아 두려고 은행 달려가니까 뱅크런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그나마 운이 좋아서 뱅크런 했는데 현금을 뽑았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 뽑아놓은 러시아 루블화 계속 들고 있겠습니까? 개떡락하니까 손해죠, 갖고만 있어도요. 그러니 이걸로 금을 사든 비트코인을 사는 바람에요, 지금 현재 금,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는 추이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푸틴 새끼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 경제 제재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강력하니까요, 푸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러시아의 루블화가 30%나 넘게 떡락했다고요? 안 되겠습니다. 루블화의 떡락과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겠습니다. 라고 해서 나온 게요, 기존 러시아의 기준금리 9.5%에서 20%로, 이거 참 2배나 넘게 확 올려버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0.25% 올린다고 막 다 앓는 소리에 죽는 소리 나오는데 푸틴은 그냥 그까이 거 화끈하게 10.5%나 확 올린 거예요. 전쟁이니까. 그리고 푸틴은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루블화를 팔지 못하도록 막기 시작했고요, 러시아에서 살고 있지 않은 외국인들은요 러시아 국채 매각,
금지시켰습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띠발인 것 같은데요. 푸틴이 기준금리를 9.5%에서 20%로 올리니까요. 러시아 은행들 그에 맞춰서 대출금리 올려야 되잖아요. 이때 대출금리가 69.99%의 상품이 나왔습니다. 야, 이건 축하해야 할 것 같은데, 이건 뭐 1년 동안 1억을 빌리면 갚을 때 1억 7천을 갚으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러시아 루블화가 어떻게 됐다? 너덜너덜해졌다. 그냥 다 해졌다. 참 미국과 서방 국가들 무섭습니다. 경제 제재 때리니까요. 일주일도 안 돼서 러시아라는 그렇게 큰 나라가 하루아침에 경제가 박살 나버렸어요. 스위프트에서 벤 때린 거에 수많은 경제 제재들 그 효과 확실하구만요. 그렇기에 러시아는 발다리 다 잘려서 전쟁을 지속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띠발이네. 자, 푸틴 새끼는요, 미국이고 유럽이고 아시아고 수십 개의 나라들한테 경제 제재를 쳐맞았잖아요. 푸틴은 전쟁하느라 바쁜데도 관료들 소집해 모아놓고 경제 회의부터 열었습니다. 우리 러시아 경제가 바탕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 러시아 팔다리를 묶고 있어요. 푸틴은요, 서방의 금융 제재에 맞서서 특별 경제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발령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 아니, 전 세계가 우리 러시아를 경제 제재를 한다고요?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거꾸로 이제는 우리 러시아가 전 세계를 경제 제재하겠습니다. 우리 러시아는 앞으로 미국과 서방 세력에 동조하는 국가들한테 특별 경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주 그냥 다 죽여버리겠어요. 라면서 푸틴이 2월 28일 날 말했습니다. 사실상 국제적인 왕따가 자기 혼자 전 세계를 왕따시키겠다는 거랑 똑같아요. 푸틴의 전 세계 왕따시키기 조치가 뭐냐면요, 러시아 국민들한테 외화 대출과 송금을 금지시킨 거였어요. 그냥 러시아에 있는 돈 해외로 뿌리지 말라는 거였고요. 러시아 국민이 갖고 있는 달러들 그거 다 러시아에 갖다 바치라는 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러시아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는 김너굴스키가 있다고 치면요, 김너굴스키가 무역으로 번 돈이 달러일 거 아니에요? 만약에 무역으로 100달러를 벌었으면 푸틴이 와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무역해서 돈 외화를 벌었으면 말이야, 거기에 80%를 무조건 매각하십시오. 아, 물론 그 달러로 루브라를 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 지금 루브라의 가치가 종이 쪼가리가 된 거 다 못 봤습니까? 이러면 우리 다 망한다고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게요. 김너굴스키는요, 가치가 떡락해서 똥이 돼버린 루브라를 강제적으로 매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상 달러를 러시아에 갖다 바친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러시아는 홀로 전 세계와 싸우고 있는 외로운 형국입니다. 국제금융협회에서는요, 공식적으로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 어느 정도 있다고 점치고 있는 중입니다. 경제 제재 이거 적당히 맞았어야 됐는데 너무 많이 맞았어요. 자, 이러는 와중에요, 이 전쟁을 막아보고자 달려온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냐? 이번에는 유럽연합 EU의 등장이에요. 이 유럽연합도 러시아를 오지게 싫어하거든요. 이유는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예요. EU 역사상 처음으로 무기 구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태까지 우리 EU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습니까? 우리 EU도 6,700억을 쏟아부어 우크라이나를 돕겠습니다. 유럽연합이 무기 지원을 한다는 건요, 사실 상상도 못한 게요, EU는 경제동맹이지 군사적 지원을 하질 않거든요. 무기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EU의 금기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그 푸틴 때문에 금기가 깨진 거예요. 그 제가 무기 지원만 갖고 온 줄 아십니까? 플러스로 700억 가량의 의료 물자 패키지까지 쏴드리겠습니다.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이 군사 지원 패키지에는요, 무기, 의료 물자, 심지어는 우크라이나 공군을 위한 전투기 공급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요, EU에서 아주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우크라이나에 했거든요. 이건 또 뭐냐? 유럽연합의 집행위원장 우르즐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는 거엔 여태까진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보고만 있을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EU는 우크라이나에게 EU 가입을 제안합니다. 진짜 말만 들어도 파격적이죠. EU 가입은요, 나토 가입보다도 어렵다고 할 정도로요, 가입 신청부터 최종 가입 승인까지 약 10년도 넘게 걸리거든요. 2013년에 마지막으로 EU 회원국이 됐던 크로아티아를 보면요, 가입 신청부터 최종 가입 확인까지 10년 걸렸어요. 심지어는 현재 나토에 가입되어 있는 발트 3국은요, EU 가입을 아직 못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EU에서 우크라이나한테 손을 내민 거예요. 당연히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형님은 이 제안 거부할 리가 없겠죠. EU 가입 신청서를 내라고요? 아니, 역으로 먼저 제안까지 왔다고요? 이거 완전 개꿀딱 아닙니까? 개꿀딱. 우크라이나는 당장 EU 가입 신청서에 서명해서 가입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유럽 8개국 정상들도요, 우크라이나한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상황을 고려해서 EU가 특별 가입 절차를 제공해야 된다면서
우크라이나 밀어주려고 하고 있죠. 덧붙여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형님도요, EU에다가 제발 회원가입 좀 빨리 시켜달라고, 빨리 처리해달라고는 했지만 아직은 얼마나 걸릴지는 정해진 건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지는 말아야 될 게요, EU는 군사동맹이 아니라 경제동맹이에요. 군사동맹은 나토니까 이거 꼭 확인하시고요. 오피셜로다가 군사동맹은 아니더라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뭐 직접 파병은 아니지만 신속한 가입 승인 절차와 함께 전투기를 포함한 뭐 다른 지원들 든든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엄청난 동맹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경찰이라고 부를 수 있는 UN 대사마저 이런 말을 해요. 푸틴이 자살하고 싶다면 핵전쟁이 아니라 1945년 베를린 벙커에서 히틀러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죽어야 됩니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완전 노빠꾸예요 그냥. UN 대사가 푸틴한테 자살하라고 UN 공식석상에서 말을 한 거고요. 푸틴이 사실상 히틀러와 다를 바 없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푸틴은요, 다른 누구도 달성하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단 한 번 만에 흩어져 있던 서방 국가들, 서로 싸우고 있던 EU 연합들, 전 세계를 통합시켜 하나로 만들어줬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달라구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구리. 굿. 리뷰 영는 바보 멍청이.